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요즘 인테리어는 주방, 거실, 안방, 침실원, 침실투 이런 정형화된 구조에서 벗어나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완전히 새로 구성하는 게 트렌드죠. 오늘 보여드릴 집은 1991년도에 지어진 34년차 마포도화 우성 아파트, 구축 아파트인데 두 분 부부가 거주할 공간입니다. 이번 고객 자전거나 캠핑, 다도, 플랜테리어, 갤러리 같이 취미가 엄청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집의 틀을 깨고 취미와 그 생활 방식에 철저히 맞춘 공간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은 침실을 다른 공간으로 쓰는 거 좀 아까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4개의 방 중에서 침실로 사용하는 거 여기 안방 딱 하나뿐입니다.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취미부자 5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지금부터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은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여기 이 평상이 있습니다. 고객 취미 중에 하나가 다도라고 또 하더라고요. 보통은 주방에 홈바 하나를 구성하거나 거실 확장 부위에 티테이블 이렇게 두는 거 이런 게 일반적인데 과감하게 안방에 평상을 디자인하면서 이 다도 공간을 넣어봤습니다. 고객이 간사를 또 좋아하세요. 금속으로 이렇게 간사를 이렇게 세우면서 젠 스타일 디자인으로 여기를 꾸며봤어요. 벽면에는 원형으로 디자인을 넣으면서 병이라든가 컵 같은 거, 오브제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끔 선반도 배치를 했고요. 한쪽 벽면에 이렇게 상부장을 넣었죠. 밑에 선반도 2개 넣어서 간단한 다기들도 여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평상 이 중앙에 트위스트 콘센트까지 넣었어요. 필요할 때는 소가전들도 여기 놓고 쓸 수 있게끔 세심하게 디테일을 신경 쓴 겁니다. 두 분이 차를 즐기기에 여기는 완벽한 장소죠. 평상 반대편에는 침대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또 사용하시던 침대는 짙은 롤러 컬러의 그런 프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맞은편 다도 공간도 최대한 비슷한 톤의 짙은 우드로 스타일을 미리 맞춰봤고요. 침대 윗면에 그림을 더 걸 예정이에요. 액자 레일도 미리 설계를 해서 심어놨는데 이 집에 액자 레일 들어갈 곳이 엄청 많이 있어요. 거의 여기는 미술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방문을 열고 나가면 안방만의 전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거실과 이 안방, 욕실, 드레스룸을 연결하는 완충 공간이죠. 이 전실에서도 보시면은 양쪽으로 액자 레일이 벽면을 따라 쭉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기성장을 두고 그리고 장식품 같은 거 거위에다가 나중에 전시할 예정이고요. 고객이 가지고 계신 그림들이 많아서 이 공간 벽면에 그림들이 하나씩 다 걸릴 예정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안방 도어죠. 지금 보시는 이 안방 도어가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을 완전히 개방해 두면은 드레스룸과 안방과 전실, 침실까지 일자로 쭉 연결되는 하나의 축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열어두고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 문을 닫아두면은 자연스럽게 그 공간들이 구분이 되는 거죠. 기존에는 안방 욕실 도어가 참 특이했었어요. 두 짝 미석이 창으로 그냥 되어 있었거든요. 잠금 장치도 그렇고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상태죠.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벽체를 여기 다 까내고 문 위치도 좀 조정을 하고 사용하기 편한 지금의 여닫이 도어로 바꿔드렸습니다. 샤워할 때는 발을 올려놓고 쉽게 씻을 수도 있고 앉아서도 이렇게 씻을 수 있게끔 샤워부 이렇게 하단에 턱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샤워부스라고 해서 또 똑같을 필요는 없겠죠. 나한테 필요한, 나한테 편리한 형태로 디자인하고 만드는 게 이런 게 정답입니다. 이런 설계들 할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금속으로 틀을 먼저 짜고 이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타일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절대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큰 사고 납니다. 안방의 이 완충 공간 전실에서 아치형 게이트를 지나면 여기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드레스룸은 덜락날락하기 편하게 따로 문을 달진 않았어요. 대신 나중에 여기에 패브릭 포스트를 커튼처럼 달아둘 예정입니다. 이 드레스룸 공간 엄청 크고 좋지 않나요? 2개의 방을 하나로 만든 그런 공간입니다. 드레스룸은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옷과 액세서리들이 양이 상당해가지고 통째로 방 2개를 하나의 드레스룸을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거고요. 화장대와 붙박이장, 시스템장이 골고루 들어간 그런 구성입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아일랜드형 액세서리 장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편해요. 있으면 천장에는 액세서리 장을 비추는 이렇게 포인트 조명도 배치를 해봤고요. 붙박이장과 시스템장을 수납의 구성을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긴 옷, 짧은 옷, 부피가 큰 옷, 겨울옷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게끔 내부 구성을 알차게 이렇게 만들어 봤죠. 파우더 공간은 템바보드로 디자인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 앞쪽으로 이렇게 거울을 배치를 했죠. 화장품이나 고데기, 드라이기 같은 이런 소가전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콘센트도 내부에 3개나 미리 넣어 드렸습니다. 쓰기 편하고 실용적인 파우더 공간을 위한 그런 맞춤 설계죠. 예전의 주방은 안쪽으로 고립된 기역자 형태의 그런 주방이었어요. 그저 그런 주방이죠. 여기가 화장실을 끼고 있는 주방이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제약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고객이셔서 깊이가 충분한 아일랜드를 이렇게 넣으면서 대면형 주방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이 아일랜드 상판은 칸스톤 제품이고요. 길이가 3.1m에 깊이가 1.2m 크기로 양쪽에서 수납을 쓸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또 싱크볼은 너무 보이는 곳에 있으면 여기를 사용할 때 그릇을 쌓아두고 이 상판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 깊은 곳에 싱크볼을 배치를 했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여기를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싱크대 위쪽으로는 얕은 깊이의 상부장이 있어요. 여기가 후드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뒤에 덕트가 있죠. 이 후드 지나가는 이 자리가 높이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후드를 가려주면서 틈새 수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상부장을 구성을 해봤고요. 벽면은 600에 1200각짜리 타일을 마감하면서 매지 줄눈은 최소화시키고 후면에는 냉장고 3대를 나란히 두실 수 있게끔 냉장고 장을 짰는데 여기 장을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기기장 하부가 서랍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기기장 밑이 여닫이 수납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1200짜리 서랍을 통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서랍을 통으로 넓게 넣는 게 어려운 건가요? 이게 잘못하면은 서랍이 처질 수가 있잖아요. 무게가 무거운 게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좋은 하드웨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서랍에 무조건 튼튼한 블룸 하드웨어를 기본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요. 이 정도면은 문제없이 쓰실 겁니다, 아마. 주방 발코니로 나가는 이 부분, 여기는 예전에 세탁실로 사용하던 공간이죠. 이 부분 천정에는 철거할 수 없는 큰 배관이 좀 지나가고 있어요. 예전 모습 보시면 정말 어이없는 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네모난 단내림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디자인하면서 유선형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줘봤죠. 어차피 없앨 수 없는 거라면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잘 풀어내는 것도 인테리어 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그 밑으로는 키 큰 장을 넣으면서 여기 옆면 기둥에는 자석을 붙일 수 있는 금속 판을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냉장고 앞면에 자석이 붙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근처에 금속판을 미리 시공해 두면은 필요한 메모 같은 거 이렇게 쉽게 붙여 놓을 수 있어 가지고 정말 생활이 편리하죠. 여기 홈바 공간도 한번 보시죠. 양쪽으로 유리 수납장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하부장이 들어간 구성이죠. 유리 수납장 안에 고객이 좋아하시는 술, 오브제 같은 장식품도 이렇게 넣을 예정이고요. 하부장 위에는 커피 머신, 소형가전 이런 것들 올려줄 수 있게끔 양쪽으로 콘센트도 이렇게 넣었고요. 홈바를 장으로 짤 수도 있었겠지만 이 벽면에는 그림을 이렇게 걸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COB 다운라이트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걸릴 이 그림들이 돋보이도록 그렇게 조명 설계를 더 신경을 썼죠. 이 테이블 위쪽으로는 또 세련된 디자인의 펜던트 조명이 이렇게 있는데 식탁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고정이 된다면 이런 디자인 조명이 하나쯤 들어가는 것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다이닝 공간에 멋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현장의 거실 인테리어 중요한 3가지 포인트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대형 롤 스크린입니다. TV월 앞쪽 천정에 전동 롤 스크린을 이렇게 매립을 했는데요. 가로폭이 3m가 넘는 사이즈니까 무려 120인치에 가까운 그런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딱 기대어 가지고 캔 맥주 하나 딱 먹으면서 이렇게 롤스크린 딱 내려놓고 영화를 틀어두면 그야말로 이 거실이 영화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액자 레일이에요. 소파가 있는 이쪽 벽면, 복도 공용 욕실 벽면에 액자 레일이 들어가는데 작품을 바꿔 걸면서 갤러리 같은 거실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걸 공간, 여기 조명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소파 천정 윗면에 마그네틱 레일을 넣고 각도가 조절되는 이렇게 도트 조명을 적용을 했고요. 복도 방향에는 포니스 집중 조명 2개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림을 밝게 비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실 발코니인데 이 발코니 따로 확장하지 않고 샤시를 폴딩 도어로 이렇게 교체를 했죠. 고객 취미 중 하나가 플랜테리어예요. 이 발코니에서 식물들을 키우면서 플랜테리어 공간으로 여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폴딩 도어는 필요할 때 완전히 열 수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정말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 이 폴딩 도어 아우스바이튼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세 가지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짝이 벽체 뒤쪽으로 이렇게 숨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부 레일에 커버가 있어가지고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닫혀버립니다. 세 번째, 이 문짝과 문짝 사이에 암수가 있어서 이 밀폐력이 정말 탁월하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문을 열었을 때 거실과 발코니 바닥이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거실 바닥과 최대한 비슷한 톤의 600에 600각 타일을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확장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이 폴딩 도어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한 가지 더 있네요. 이쪽이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도어인데 TV월 벽체 요 레벨에 맞춰 가지고 히든 도어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벽체를 한결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인테리어 완성도가 아주 높아지는 거죠. 다음은 서재 겸 게스트룸인데 현관의 좌측에 있는 침실입니다. 이 방도 3면에 모두 액자 레일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뭐 그냥 미술관 수준입니다. 가구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책상, 침대 이렇게 심플한 구성으로 할 예정인데, 기존에도 여기에는 창고 같은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공사하면서 싹 내부를 철거하고 시스템 선만 이렇게 다 넣어드렸고요. 평소에 갤러리 느낌의 이 서재로 사용하시다가 손님들이 놀러 오시면 편안하게 하루 머물 수 있는 그런 게스트룸이 될 공간입니다. 현관 우측에 있는 이 방은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실 공간이에요. 고객 취미 중 하나인 캠핑, 자전거 같은 이런 짐들 이쪽에 모두 다 보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시스템 선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캠핑 짐들 길고 무게가 무거운 것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시스템 선반의 이 기둥은 가운데 하나만 들어가는 원포스트 설계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게 중간이 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투포스트 시스템 선반을 설계해 가지고 크고 이렇게 무거운 짐들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반을 설계를 한 거예요. 한쪽 벽면에는 지금 여기 자전거 거치대가 들어왔는데요. 고객이 로드 자전거 2대, 산악 자전거 2대 이렇게 4대의 자전거를 갖고 계셔가지고 현관과 가까운 이 방에 이렇게 별도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집이 34년 된 구축 아파트잖아요. 이런 집을 인테리어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런 구축 아파트는 전체 철거를 싹 하고 다시 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가끔은 비용 때문에 일정 부분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게 멀쩡해 보여도 속이 엉망인 경우들이 있는데, 아파트 지을 때 해놓은 단열 공사 같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재사용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시공을 좀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확장 공사 예전에 인테리어 할 때 해놓은 부분들 이거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그냥 재사용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는 제대로 이게 시공을 또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능이 지금 아파트의 20-30%밖에 되지 않아요.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걸 재사용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꼭 짚어보시기 바라고, 또 천장 같은 경우 웬만하면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처지거나 휘어있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특히 여기처럼 가구들을 완전히 커스텀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천정에 처지거나 휘어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집은 결혼 10년차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이 반영된 그런 맞춤형 공간입니다. 집은 그 사람의 삶을 담는다고 하죠.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걸 넘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인테리어 계획에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비엔 이코치였습니다.